그 다음에 또 정면 면체 하고서 또 이렇게 계속 정면체가 5개이기 때문에 행성이 5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보다 한술 더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신비주의적인 개념으로 이게 정리되는데 원에 대한 신앙을 깨고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근세 현대 천문학이 밝힌 이 놀라운 비밀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천재들이 뭘 발견했느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상식적인 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돌을 던져요.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네. 더 세게 던지면 좀 멀리 가겠죠. 자, 그러면 한 초속 한 1km, 초속 1km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기억나는데 아마 총알 속도가 아마 초속 1km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기 마찰을 무시하면은 이 숫자는 한번 상식적으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7.9km로 우리가 돌을 던지게 되면 안 떨어집니다. 예. 요게 우주의 그 현대 천문학이 밝힌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 산을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초속 7.9km로 던지면 안 떨어지고 지구를 돕니다. 예. 그래서 초속 7.9km 초. 자, 제가 또 숫자 쓰고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채널 돌리지 마시고 느긋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수많은 천재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밝힌 지식을 공짜로 그냥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9란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그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잘 알아들을 건데 저 숫자를 유도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이제 그 지식인 거죠. 그래서 7.9로 던지면은 이제 떨어지질 않고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는 거죠. 로켓을 쏴서 로켓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 공기 마찰을 무시하면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 위로 던져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옆으로 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탈출 속도 얘기할 때는 꼭 위로 던져야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옆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7.9km보다 더 빨리 던지면 지구를 탈출하겠죠. 그죠? 근데 탈출을 안 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예. 우리가 느낌이 더 빨리 던지면 원동하는 것보다 멀어져야 되니까 멀어질 것 같은데 던지면요. 갔다가 다시 와요. 다만 조금 더 이번에 타원을 그릴 뿐입니다. 이제는 타원을 그릴 뿐이지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가 저 경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해를 타원 운동하는 거나 이 지구를 인공위성이 타원 운동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경우에도 위성은 지구 여기 가까운 부분을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여기 먼 때는 천천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첩보위성들이 이제 그 관측하는 지역 상공을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저쪽 지구 반대쪽 갈 때는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애매할 때는 요거보다 클 때는 타원을 그리는데 그 다음에 또 신기한 속도가 있습니다. 초속 11.2km가 있어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초속 11.2km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탈출합니다. 이번에는 탈출하는데 어떻게 탈출하냐면 그냥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요. 그래서 원을 그리거나 원을 안 그리면 그 밑에 다 떨어지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밖으로 이게 돌을 던지는 경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천체학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갈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케플러가 발견한 그 우주의 비밀을 뉴턴, 오일러, 라그랑제, 해밀턴이 이제 발견한 역학 결과인 거죠. 11.2km 던지면은 지구를 탈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직으로 던져도 지구를 탈출합니다. 초속 11.2km가 그래서 우리 지구의 탈출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만약에 어떤 로켓을 우주 밖으로 내보내려면은 물론 계속 추진하면은 그렇게 안 빨라도 되지만
로켓이 올라갈 때는 뭐 초속 11.2로 발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추진하게 되면 물론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 돌을 한번 던지고서 손을 떼는 경우에는 초속 11.2가 되면 나가버립니다. 네. 그것이 안 되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도 빅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발하게 되면 빅뱅 세기가 크면은 영원히 팽창하는 거고, 처음 세기가 별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하나 별들이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졌다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명은 던져진 돌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빅뱅 후에 빅크런치를 하거나 나가거나.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150억 년 뒤 일이니까 뭐 언제 뭐 보험 들어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더 크면은 요번엔 쌍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포물선은 이게 곡선인데요. 이 곡선, 쌍곡선은 어떤 직선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걸 쌍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서 우리가 천체학을 얼마나 발전시켰냐면, 천왕성이라는 별은 나중에 허실이라는 사람이 이 직후에 천체망원경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해왕성은요, 망원경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최종은 망원경을 찾았지만, 계산해보니까 뭐 다른 행성들이 이 밖에서 해왕성이 뭐 하나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좀 그래서 궤도가 바뀌는 걸 그걸 관측해낸 거예요. 그래서 추리해냅니다. 이쪽에 뭐 하나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우주의 비밀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 하이라이트는. 자, 조금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겠습니다. 원뿔이 있어요, 원뿔. 저는 공부하면서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원뿔이 있는데, 원뿔을 지금부터 저랑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나 옆에서 보조 그림 하나 그릴게요. 자, 원뿔을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잘라보세요. 밑에하고 평행하게. 평행하게 자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뭘까요, 단면이? 원입니다. 원뿔은 이렇게 평행하게만 자르면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자르면은 자, 이 두 그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하고 평행하게 자르겠습니다. 요 선하고 요 선하고 평행하게. 그래서 이쪽에서도 요거하고 요 선하고 평행하게 자르면은 단면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요게 포물선입니다. 예, 포물선이고, 쌍곡선은 이거보다 더 아예 이렇게 확, 그래서